저는 작년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협찬을 받아서 밥을 공짜로 먹고 다니고 있고 매달 70만 원 정도를 아끼고 있어요. 블로그 체험단으로 누구나 협찬을 받고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아니 블로그 이미 레드오션 아니야? 돈 못 번다던데? 라는 생각으로 시작도 안 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. 제가 하는 블로그 체험단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리스크가 없는 너무 쉬운 부업이에요.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테크나 부업을 해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네이버 블로그인데요.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어릴 땐 돈은 없는데 하고 싶은 건 많잖아요. 근데 체험단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. 체험단이 뭐냐? 업체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후기를 써주는 건데요. 근데 이게 맛집이나 카페만 있는 게 아니라 미용실, 네일아트, 헬스, 필라테스, 펜션, 캠핑장, 사진관, 공연, 그 밖에 생필품까지 생활 속 필요한 모든 걸 공짜로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. 저는 30대에 시작했는데 제가 만약 20대부터 이걸 알고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먼저 제가 체험단을 시작한 계기는 친구가 어떤 식당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다 먹고 나서 돈을 안 내고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봤더니 블로그 체험단으로 식당을 다녀오고 블로그에 후기를 써주면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 사진을 잘 찍거나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아니었고 진짜 이런 거 귀찮아하는 친구였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도 할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물어보고 바로 시작했어요. 그렇게 저는 블로그로 돈을 벌어야지 생각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체험단으로 맛집 다니고 생활비 아낄 수 있는 거 개꿀인데?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체험단에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.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서 글을 몇 개만 써도 체험단에 바로 당첨될 수가 있어요. 제가 바로 그렇게 했거든요. 저는 글을 하루에 한 개씩 일주일 정도 썼고 글이 7개, 8개 정도 쌓였을 때 체험단을 신청했고 바로 당첨됐어요. 제가 글을 잘 써서도 아니고 특별하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블로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시죠?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. 우선 네이버 아이디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. 그냥 블로그를 일단 개설하면 돼요. 먼저 프로필 세팅을 해주는데 저처럼 맛집 체험단 다니는 게 목표라면 맛집 블로거처럼 보이는 게 좋겠죠? 사진이랑 소개글에 맛집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 티를 좀 내줍니다. 프로필 사진은 솔직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. 저는 제 얼굴은 공개하기 싫어서 뒷모습 사진이나 챗 GPT로 만든 사진 같은 걸로 해놨었거든요. 그리고 처음엔 너무 초보니까 서로 이웃수를 조금 늘려놓아야 활발히 활동하는 블로거 같아 보일 것 같아서 여기저기 서로 이웃을 추가하고 다녔어요. 근데 이 서로 이웃수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진짜 서로 교류하는 이웃을 만드는 게 좋고 그냥 포스팅을 꾸준히 열심히 하고 방문자 수가 늘어나게 하는 게 체험단 활동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맛집 체험단을 할 거라면 우선은 블로그에 맛집과 관련된 글이 있는 게 좋겠죠? 먼저 어디 식당 가거나 카페에 갔을 때 사진을 좀 찍어와서 글을 몇 개 써주면 돼요. 우리가 어디 맛집이나 카페 갈 때 네이버에 검색해서 블로그 글을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 글들을 참고해서 그냥 나만의 스타일로 글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사진은 카메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상관없어요. 제가 체험단 하는 거 보고 저 따라서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이폰 11 쓰는데도 체험단 다니는 거 전혀 문제 없이 다 하고 있어요. 그러면 블로그 쓰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폰으로도 네이버 블로그 어플 받아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어디 이동 중이거나 밖에선 틈틈이 폰으로 쓰고 집에서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쓰는 게 오타도 덜 나고 글자 수 확인하기도 편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.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잖아요. 일단은 챗GPT 도움을 좀 받아도 돼요. 내용을 그대로 복붙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만 참고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바꿔가지고 좀 글을 써주면 됩니다. 그리고 블로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당연히 글을 쓸 때 키워드를 넣어서 쓰셔야 되는데요. 만약에 어디 식당을 다녀와서 글을 쓴다고 할게요. 보통 키워드 검색하는 사이트는 블랙키를 많이 쓰시거든요.
블랙키위 사이트 검색해서 접속해 주시고 여기서 제가 블로그 쓸 때 키워드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게요. 쌍문역 맛집으로 키워드를 잡는다면 검색량이 9,000에 키워드 등급이 D+로 저희 같은 초보들이 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요. 그래서 제가 다녀온 곳이 그 횟집이었기 때문에 쌍문역 횟집으로 다시 검색을 해주면은 키워드 등급이 B에 그 검색량이 550으로 이 정도면 저희 같은 초보도 비벼볼 만한 것 같아요. 저 같으면 제목을 그래서 쌍문역 횟집 그리고 그 가게 이름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이트가 좀 단점이 있는데 1분에 2번 이상 검색하면 유료 결제하라고 나오거든요. 근데 유료로 이용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무료로만 이용해도 충분합니다. 초보일 때는 음식점 가면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잖아요. 우선은 가게 외관을 찍어주고 주차장 있으면 같이 찍어주고 내부 들어가서는 내부 뭐 테이블 잘 보이게 좌석 같은 거 잘 찍어주고 그리고 음식 나오면 음식 사진 찍어주고 그러면 됩니다. 사진은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최소 15장에서 30장 정도 이하로 넣어주면 됩니다. 글자 수는 1000자 정도는 써주는 게 좋아요. 근데 이 글자 수를 매번 어떻게 확인하냐? 그거는 크롬 웹스토어에 들어가서 리뷰원즈 앤서 포털을 검색해서 설치를 해주면은 크롬에서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서 글 쓸 때 이렇게 위쪽에 떠 있어가지고 글자 수를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글을 쓸 때 글자 수가 뜨니까 글자 수 맞출 때 너무 편하고 좋아요. 제가 처음에 블로그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당첨되었던 사이트가 바로 여기 디너의 여왕이라는 사이트인데요. 여기는 맛집 위주의 체험단이 많고 초보자 분들도 잘 뽑아주는 편이라서 여기서 처음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어떻게 신청하냐면 블로그로 체크를 해놓고 선정 확률 낮은 순으로 봅니다.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모집 인원이 9명인데 신청 1명밖에 안 한 이런 체험단이 있죠. 이런 데 들어가 봐요. 그럼 3만원 체험권이네요, 여기는. 뭐 방문 시간이나 이런 거 체크를 해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이거 신청하기를 눌러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. 다음은 미블이라는 사이트예요. 여기가 가장 경쟁률이 낮고 그래서 초보도 잘 뽑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는 거. 다음은 강남 맛집 체험단인데 여기는 진짜 체험단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 초보도 당첨이 잘 돼요. 여기는 장점이 체험 기간이 3주 정도로 다른 체험단이 한 2주 이내 방문하고 포스팅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시간이 넉넉한 편이라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체험단은 선정이 되면 카톡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이 오고 업체 번호나 예약하는 방법이 나와요. 그 번호로 미리 연락을 해서 방문 시간을 말씀드리고 예약을 하고 가야 합니다.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가셔서 체험단으로 왔다고 말하거나 예약하고 왔다고 하면은 알아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. 제공 음식이 정해져 있다면 알아서 주실 거고 금액권이라면 그 금액 내에서 먹고 싶은 걸 주문해서 맛있게 먹고 사진 찍고 나갈 땐 그냥 돈 안 내고 나가면 됩니다. 만약에 제공 금액보다 넘게 먹었을 때는 추가 비용만 결제하고 나가면 돼요. 저는 처음에 공짜로 먹는다는 게 괜히 눈치 보여서 더 시켜 먹고 그랬는데 저희가 공짜로 먹는 것도 아니고 블로그에 글을 써주는 거니까 그렇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제가 다녀보고 느낀 건 오히려 사장님께서 더 챙겨주시려고 하는 곳이 많았거든요. 그리고 체험단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처음에 신나서 마구마구 신청하다가 다 당첨돼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보통 체험을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. 한 2주 정도 기간이 있는데 이 안에 다 가서 체험을 하고 블로그 글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너무 많이 신청을 하면은 그 시간이 빡빡해가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꼭 가고 싶은 곳만 신청하셔서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게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일하는 기분으로 막 빨리 다녀와서 포스팅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 너무 안 알아보고 막 신청했다가
맛이 없거나 너무 불친절해서 후기를 쓰는 게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래도 체험단으로 간 곳은 솔직하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형식적인 말투를 써줬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신청할 때 아무데나 막 신청하지 않고 찾아보고 맛있을 것 같은 곳으로만 신청하고 있어요. 이렇게 제가 어떻게 블로그를 시작해서 체험단을 하고 있는지 방법을 얘기해봤어요. 저도 친구가 밥 공짜로 먹는 거 보고 부러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체험단 당첨되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생활비 아끼면서 살고 있거든요. 저는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체험단으로 맛집이나 카페는 물론 미용실, 네일아트, 헬스장, 세차장까지 체험단으로 안 가본 곳이 없어요. 이렇게 생활비를 한 달에 70만 원씩 아끼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더 어렸을 때 알았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아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처럼 이렇게 블로그에 글 쓰면서 협찬받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블로그 무조건 시작하세요. 일단 시작해보면 너무 쉬운 건데 시작하는 게 귀찮고 쉽지 않잖아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보를 참고해서 하신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요즘에 글 하나 쓰는데 30분에서 1시간 아니면 끝나거든요. 1시간도 안 걸려서 글 하나만 쓰면 되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? 확실한 부업으로 이것만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.